첫 번째 저희한테 다가오는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주차장이 있겠죠. 대개 이제 가시면은 주차장의 앞자리는 다 자리가 차 있고 대개 이쯤에서 공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족을 이끌고 무거운 짐을 끌고서 공항으로 다가가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항은 굉장히 기능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조경과 격리돼서 주차장이 청사와 가깝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조경이 결국은 이 그 도심과 그 다음에 이 청사와 또 저희를 분리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힘들게 짐을 끌고서 어쨌든 청사로 들어갑니다. 청사에 들어갔더니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티켓을 끊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이 속에서 가족과 짐을 끌고서 이 많은 인파를 헤치고서 이제 대합실에서 티켓팅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티켓팅을 해서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자 또 다른 지역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옮겨갑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마찬가지로 또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도저히 여기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티켓팅 안으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보안 검색장이라는 자리가 저희를 또 막고 있어요. 슬슬 여기서부터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언제 이거를 통과해서 혹시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검색을 거칩니다. 근데 이 보안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행히 통과되면 괜찮습니다만 꽤 불쾌한 일들을 많이 겪죠. 옷을 다 벗어야 되고 심지어는 가방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방을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죠. 저는 짐을 쌀 때 꽤 계획적으로 쌉니다. 어디 가서 입을 옷, 그 다음에 어디가 입을 옷을 차근차근 일정에 맞춰서 싸놨는데 그게 한순간 흐트러짐으로써 벌써 여행의 기분은 많이 흐트러지게 되죠. 안에 대합실에 들어와도 그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앞에 놓여진 TV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싫으면 또 뒤쪽에 그냥 걸터 앉아 있거나 지나가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돌아가거나 이제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갖고 있는 김포공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공항이라는 그 자체가 기능 위주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의 시설보다는 출국과 그 다음에 입국과 그런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기능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기능들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관련된 어떤 그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시설들은 많이 그보다 좀 뒤지게 발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공항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기능적인 건물입니다. 처음에 공항을 설계할 때 수요를 먼저 예측합니다. 모든 교통시설이 그렇습니다만 수요를 예측해서 그 수요에 의해서 아이타라든가 아니면 이카오 아니면 FAA라는 어떤 항공단체들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대합실의 면적, 그다음 체크인 카운트 개수, 보안검색장의 개수, 아니면 탑승교의 개수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려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도심과 많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행기 착륙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음이라든가 비행기가 내리는 이런 각도 문제로 일반적으로 도심에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김포공항은 그래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라든가 여러 공항들은 일반인들이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용객들이 편하게 가서 놀러 가듯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히 보안 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철도를 타더라도 티켓을 끊지 않더라도 기차 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검색장을 들어가고 나서는 아무도 여기를 패스하지 않은 이상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표정만 보셔도 굉장히 엄하게 이 보안 검색장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은 굉장히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정도 가야 되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는 요즘 1시간 이상입니다만 보통 쇼핑을 하셔야 되면 2시간 이상 정도를 공항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항이라는 기능성 때문에 어느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항들을 한번 최근에 공항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기존의 공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다른 공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공항은 4개 정도 공항인데 아시아권에 있는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그 공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 있는 서우드 공항입니다. 중국 분들이 굉장히 용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앞에 용머리를 상징하는 거와 그다음에 꼬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공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 빨간 기둥만 봐도 이거는 중국 어디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빨간 기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열주가 안에 깊게 많은 열주들이 있고요. 그 안에 체크인 카운터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창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천창으로 통해서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실입니다. 하지만 라이팅이 없더라도 현재로서 이제 밝은 공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천창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이제 바깥쪽에서도 디자인 요소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마치 용의 비늘처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한 장면인데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안 검색장이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보안 검색장까지 들어가려면 들어가서 그 안쪽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반 경리대학실 쪽에서 보안 검색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보안을 통하고요. 이제 면세점이 있고, 그다음 저쪽에 가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됨으로써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준비가 되죠. 다음 여행에서 어떤 모습을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고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저기 가서 뭘 사야 되고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항들은 이런 모습을 보기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 중국에서 요즘 만들어지는 공항들은 굉장히 이렇게 오픈돼서 서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이 최근의 경향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있는 상점들도 마치 쇼핑몰처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여행의 재미를 만들어준 것이 되겠죠. 다음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 공항입니다. 여기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제 열대지방에 있는 그 공항이다 보니까 바깥은 이제 더운데 이 지역은 격리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못 가보기 때문에 공항에 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부에 이런 식물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식물원 못지않게 아주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그 열대의 화려함이 나타나는 그런 그 상업시설이 있어서 구매욕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저도 여기서 향수 하나 샀습니다. 내부의 그런 모습들도 어떤 열대 우림 속에서 나무가 있고요.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의 대형 공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모습 기둥도 어떤 공조로도 쓰이고 이 사이사이 공간이 큰 나무 밑에 있는 어떤 그 대공간으로 기억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인데 지나가다가 자기를 찍어달라, 원래는 자기 찍지 않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왔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소품조차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스도 있는 반면 어떤 길거리에 있는 어떤 전화 공중버스처럼 이런 계획도 되어 있고 곳곳에 인터넷 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장소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홍보가 아닙니다만 어떤 그 공항의 어떤 재미를 또 하나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체크인 카운터도 각자의 어떤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카운터마다 자기의 그 디자인을 해서 캐노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앞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입니다. 제3터미널인데요. 아까 보셨던 쿠알라룸푸 공항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열대 우림의 나무들이 있고 벽면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건 녹화의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공기를 이 식물이 일부 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다
아까 쿠알라룸푸르 공항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제가 공항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공원에 놀러 와 있는지 식물에 놀러 왔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공간입니다. 위에는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열대의 그런 직사광선을 부드럽게 산란시켜 줍니다. 안에 카운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더 쇼핑몰입니다. 웬만한 쇼핑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일반 대합실에서 격리 대합실 쪽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안을 볼 수가 있어서 떠나는 사람도 봐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여행을 떠날 때 이 안에 뭐가 있구나 하고 알 수도 있고, 계속 이런 그 공간과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보안과 그 일반 구역에 대한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곳곳에 여러 곳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좀 대기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근처 카페에 나와 있는 듯한 모습이죠. 마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그 주변에 지나가다가 가로에 나와서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린 놀이터는 요즘 최근에 저희가 현재 공항들을 보면은 대개는 실내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뛰어노는 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대격리시켜 놓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사람들 대기 공간 속에서 나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볼 수 있게끔 이런 적극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존이 있는데, 이거는 공항이 아니라 스타벅스에 있는 구석 같죠. 그런 모습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의 습성에 맞게끔 이렇게 서서 하는 사람들도 구석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좌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럿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좌석 배치들이 이렇게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오래 걸어야 되니까 바람 마사지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좌석들도 배치가 되어 있죠. 아까 보셨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항에 가면은 앞에 큰 테이블, TV가 있고, 그 다음에 일자로 쭉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층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 맞게끔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소규모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시 공간 하면은 따로 또 실을 만들어야 되죠, 보통.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걸어가는 사람들 길 한중간, 그 대합실 한 가운데 이런 전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선 속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의자의 어떤 다양한 디자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굉장히 동선이 길다 보니까 이런 기둥 하나 굉장히 광고 효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밌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면서도 광고로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돼 있죠. 그다음에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도 신문지 넣고 캔 넣고 플라스틱 병 넣는 거에 따라서 좀 재밌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큰 건 아닙니다만, 태양광을 이용한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냥 무료로 핸드폰을 넣으시면 태양광에 의해서 자연으로 충전이 되는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제 타일이 이쪽에 있게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그 녹색의 그런 화분을 놔서 좀 더 편안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어떤 포인트를 넣거나 이런 표시를 합니다만, 여기 이제 비행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쓰는 비행기에 대해서 어떤 기종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사양을 갖고 있고 이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항공교통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죠. 거기는 또 이런 소품들이 더더욱 또 재밌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네다 공항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그 오에도 거리라는 그 전통 거리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그 대개 그 매장들은 이 동경에서도 꽤 오래된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좋은 상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그 애도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종의 또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만 이분들은 대부분 비행기 타러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거리를 즐기고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가 그 다른 공항에서 사진 찍으면 그냥 큰 공간 속에 사진이 찍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느 공항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런 공항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아, 여기는 하네다 공항이구나 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보셨던 그런 대부분 공항들이 대규모 공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먼 스케일에서 좀 벗어난 공간이 많습니다만 이런 곳곳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공간을 만들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망대입니다. 저희는 절대 여기 나가볼 수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뭔가 밖으로 던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밖에 보는 건 없습니다만 이 비행기가 뜰 때 제 친구가 그걸 타고 갈 수도 있고 제 가족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 여기 와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시야를 가리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건데 여기는 하네다 공항에서는 짐을 실을 때 이렇게 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가방을 위에다 올리지 않고 그냥 쓱 밀면 짐을 붙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항들을 보시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 좀 느껴야 될 것들이 뭐였냐면 공항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타고 떠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줄 수 있는 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요즘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보다 자연 채광을 많이 쓰고 저탄소 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각 공항이 사진만 찍어도 그 공항이 어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역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상업 구성과 편의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핸디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 최근 공항들의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공항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포공항은 이쪽에 이제 활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국제선 터미널, 이쪽에 국내선 터미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자리에 스카이파크라고 쇼핑몰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국내선 여객 터미널 이 자리입니다. 이 국내선 터미널은 만들어진 지 한 30년쯤 됐습니다. 30년쯤 됐고 원래는 국제선으로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그 국내선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다가 국내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선 여객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테마를 갖고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행의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기능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그 편리한 시설들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합실의 큰 변화였어요. 아까 보셨던 학생들이 많았던 대합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보통 티켓팅하는 부스가 이 앞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합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비행기를 공항에 가면은 티켓을 하고 되게 이쪽으로 가시죠. 일로 쭉 가기 때문에 동선에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티켓팅을 하고 다시 올라가야지만 3층의 출발 대합실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교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한 180m 정도 길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도 어느 항공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전체 대합실의 면적은 여러 가지 그 항공법에 나오는 그 기준에 맞춰 계산해 보면 면적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한 이유는 물론 이런 단체 승객들이 많기도 합니다만 아까 이런 동선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더더욱이나 혼란스럽고 많은 그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준 것은 어떻게 주었냐면, 지금 현재는 이 앞에 카운터가 이만큼 기둥열에만 쓰면 좋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면 이만큼까지 쓰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그 체크인하고 나오려고 하면 통과할 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것은 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다른 데로 옮기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 있던 것을 바깥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대합실의 전체적인 이 면적을 눌렀어요. 그래서 140m 되는 거를 150m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29m 되는 그 대합실을 35m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합실 면적을 키우고, 그렇게 되다 보니 손님들이 여기 대기를 하시더라도, 줄을 서더라도 별도의 통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없이 사람들이 티켓팅에서 나와서 별도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3층의 모습인데, 3개의 어떤 오픈 보이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슬랍을 증축을 해서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해 줌으로써 별도의 대기 공간들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안 검색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서의 모습입니다. 들어가시면 보통 이렇게 쫙 열려서 공항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지금처럼 답답한 모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지붕을 철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을 새로 신설을 해서 높이를 6m 이상, 7m 정도 되게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에서 안에 이런 적절히 휴게 공간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자연 채광이 들어가서 보다 그 쾌적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을 때 앞에 그 활주로가 쭉 열려 보이는 그런 개방된 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윙 쪽에 비행기 타러 가는 동선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항에 도착해서 이 끝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400m를 이동해야 됩니다. 보도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손님이 오셔서 이 끝까지 가는 데만 20분 이상 걸리세요. 티켓팅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무빙웍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선이 교체됐던 것도 별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손님이 오시면 대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에스컬레이터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던 사람이 여기가 차단되니까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서 도착하신 손님들은 바로 내려가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앞쪽이 그 통행에 어떤 불편이 없게끔 계획이 되죠. 지금 현황의 모습입니다. 이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 것이 이제 아까 이렇게 손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으로 보이는 자리가 동선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빙웍을 바깥쪽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동선이 이 아래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쪽에는 편안한 대합 공간들이 마련이 돼서 이분들이 앉아서 볼 것은 앞에 TV밖에 없습니다만 곳곳에 이제 이 활주로에 면하는 그런 그 대합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자리에는 이제 어린 놀이터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존들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그 화장실도 편리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동선 공간과 대합 공간이 분리가 됨으로써 좀 편안하게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에 있어서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아까 브라운 컬러로 보였던 자리가 최고 2.3m 이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대합실을 위한 공조 덕트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 덕트를 위로 올렸습니다. 바깥으로 빼서 별도 마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정을 노출시켜서요. 2.3m 층고됐던 것을 2.6m 만들고, 중앙에 이 자리를 오픈시켜서 천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윙의 이쪽에 그 무빙웍이 만들어지고 대합 공간이 앞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앉아 계실 때 편안하게 이 앞에 뷰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지금 변화됐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윙 끝단에는 별도의 대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벽이 막혀 있어서 가다가 보면 굉장히 답답한 현재 이런 모습을 끝에 막히는 모습입니다만, 거긴 별도의 이런 증축된 공간, 증축을 해서 끝에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공간도 열려 보이고 좀 더 개방된 공간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안 검색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음침하고 좀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광천정이라든가 이런 기획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그 엑스레이 검색장이 되고, 그다음에 개수도 보완을 해서요. 그 지금보다는 더 그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안 검색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험이라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억지로 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그 공항을 이용하면서 어떤 체험을 통한 공항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공항 시설을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항은 1층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출발하는 체크인 티켓팅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적절히 문화와 쇼핑과 비즈니스와 어떤 그린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함으로써 기본의 대합실에 대한 어떤 그 구성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1층에 보시면은 이 뒤에 중정을 보시는 것처럼 아트리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화시킨 아트리움이 있어서 보시는 이런 녹음이 우거지고 그 근처로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배치가 됩니다. 뭐 푸드코트라든가 전시 공간이라든가 편의점 등 이런 시금 시설들이 이 아트리움을 주변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쇼핑몰이 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쇼핑 시설이 있어서 그 쇼핑 시설 작은 대신 좀 더 집약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연결시키는 계단을 만들고 상부에는 천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쾌적한 빛이 나오는 이런 그 열려져 있는 그런 쇼핑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국내선 터미널은 여행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업무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회의실이라든가 어떤 이런 간단한 휴식 공간,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옥상 정원입니다. 원래 이제 저희 옥상에는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서 일반객들이 올라가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항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기다가 수족관을 그 큰 식물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안에도 좀 정화도 하고 좀 친환경적인 공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효과를 내는 식물들은 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많은 예산과 비용이 유지 비용이 들어서 그걸 구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전망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라운지 쪽에서 나오시면은 이런 바깥에 비행기가 활주로 뜨고 내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포공항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1층에는 한국의 미래, 그다음에 2층은 한국의 문화, 3층 한국의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1층은 주로 손님들이 나가는 쪽의 그 대합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어떤 이런 그 IT 산업의 그런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아서요. 어떤 이 직선 방향의 그 라이팅과 그 다음에 어떤 금속의 재질을 가지고 이런 방향성을 갖는 그런 실내 디자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층입니다. 아까 체크인 카운터 지역인데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쓰는 군무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정에다 이렇게 바로 붙이는 방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쪽은 체크인 카운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런 군무의 어떤 모양이 있는 그런 대합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은 처음부터 좀 공항처럼 만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공항에 갖고 있는 이런 차가움보다는 조금 작지만서도 안락한 그런 호텔 같은 공항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항의 어떤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층입니다. 3층에서는 어떤 그 한국 지붕의 이런 모습들을 이 처마의 모습들을 이제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붙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현재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적절하게 녹음과 그다음에 어떤
상업시설들이 배치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항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단아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맞배 지붕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콘크리트의 어떤 연속적인 이런 리듬감을 가지고 길게 펼쳐져 있는 공항의 모습입니다. 볼 때마다 유치한데 그래도 보면 자꾸 정이 가는 그 맞배 지붕의 형상을 그대로 이제 이었습니다. 기존의 맞배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배 지붕의 어떤 연속성을 좀 더 방패형 같이 앞으로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이런 여기서부터 약간 들어올 때 내가 공항에 왔구나 하고 웰컴해주는 공간도 되고, 그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대합실이 나옵니다. 그런 그 유려한 선들의 연장선 속에서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선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뭐 재료에 있어서도 그 이런 현대적인 아이콘이 되고 있는 금속과 유리를 사용해서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전면 대합실. 전면 대합실입니다. 앞에 이런 그 하이퍼블릭이라는 구조가 들어올 때 굉장히 답답함을 주고 있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브그라스라는 방법으로 앞에 전면을 큰 대합 공간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굉장히 개방감을 갖고 위에서 떨어지는 자연 채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윙의 모습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수직 버티칼의 리듬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대신 좀 현대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그 리듬을 살려주는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나왔네. 그 다음에 아까 아트리움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야간 경관입니다. 근데 뭐 야간 경관은 저희가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것들은 비행기가 내려오는 시간에 보이는데 여기는 한 10시면 비행기가 이제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그건 전체적으로 건물의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공항 설계를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 설계만 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길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2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림 속에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 드렸고, 그 공간 속에 이제 어떤 컨텐츠를 담아서 그 공간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냐, 그건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이문희입니다. 예, 기존의 김포공항은 이제 국제선으로서의 계획이 되었고, 이제 국내선으로서 기능이 변경되면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그 기능에 맞춰서 디자인의 고려사항 또한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요소가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내선에 사람들이 올 때는 보통 30분 정도를 오죠. 그러면은 이제 와서 비행기를 타고 그 수속 밟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공항에 잘 안 있으려고 하죠. 근데 국제선은 그렇지가 않죠. 되게 오면은 이제 쇼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동선이 그 국제선과는 굉장히 달라요. 하는 부분이 이제 저게 없죠. 그 단계가 빠지죠. 그래서 어떤 동선이 좀 간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달라요. 행동들도. 그러니까는 그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국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의 공간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티켓팅에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안에서의 공간 중에 그 일반 그 국제선은 들어가면 되게 쇼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런 그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대기하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제선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 만들려고 하면 이제 많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는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뭐 소음서부터 예를 들어 안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내가 잘 안 들리죠. 그러면 그걸 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의 그 천정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설명드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소음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각 뷰도 그러니까 쌓이는 계획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국내선 리모델링 설계를 했고 좀 있으면 이제 국제선도 리모델링 설계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또 다른 기회에서 발표드리고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 또 드릴게요.